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재산 욕심 때문에 시어머니를 괴롭히던 시동생들과 신우들을 시원하게 내쫓고 받을 재산을 받게 되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예순이 넘은 나이에 살아온 세월을 생각해보면 후회가 더 많기는 합니다. 시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욕심 때문에 별짓을 다 하던 시동생들과 신우들을 보며 화가 나기보다는 웃음이 났습니다. 시부모님의 재산을 받아다가 사업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많이 어렵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막내 신우 말고는 재산을 나눠줄 마음 전혀 없습니다. 집안의 풍파를 심하게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부터라도 무겁지 않은 일상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장남인 남편과 결혼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악착같이 사셨던 분이십니다. 남편 형제들 모두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건물도 있고 땅도 있으셨던 분들이세요. 시부모님은 필요한 곳 이외에는 돈 쓰는 것을 많이 아까워하셨습니다. 신혼 때 제가 쓰던 가계부를 일일이 다 검사하셨고 매번 저는 돈을 타서 썼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침상 차리고 시동생들, 신우들 학교 갈 준비를 해주고 남편 출근시키고 나면 시부모님 가게 일을 도와드리며 쉴 틈도 없었어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정신줄 놓지 않으려고 이 악물고 살았네요.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10년 정도 되었을 때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여기저기서 빚독촉이 들어오고 마음도 몸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시부모님께 어렵게 말을 꺼내봤지만 한마디로 거절하시더군요. 저와 남편은 아이들을 집에 남겨두고 타지에서 일을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저와 남편에게는 좀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끔찍하리만큼 잘 하셨거든요. 저희가 타지에 나와 고생을 하며 살았어도 저희 아이들은 부족함 없이 데리고 있어 주셨습니다. 8년 정도를 남편과 악착같이 일해서 빚도 다 갚고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몇 년 더 지나 시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막내 신우와 제가 교대로 간병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부려먹지 못해 안달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시니 저러시겠지 생각했지만 작정하고 저를 괴롭히기도 하셨어요. 막내 신우가 시어머니에게 그러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으셨어요. 동서들은 병원에 전혀 올 생각도 없는 듯 했습니다. 당시에 시동생 둘 다 사업한다고 시부모님으로부터 사업자금 받아가고 있는 때였는데 말이죠. 저희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주워온 자식 취급을 받았지만 시동생들에게는 귀한 아들 대접을 하던 시어머니였어요. 둘째와 셋째에게 가지고 있던 재산 반 이상을 주고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또 돈을 요구하니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의지하려고 하시더군요. 남편과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싫어했어요. 본인 엄마이지만 서운한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 얘기 끝에 그래도 우리가 타지에서 힘들게 살 때 아이들 부족함 없이 데리고 있어준 분들이니 좋게 받아들이자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죠. 명절에 동서들은 명절 당일 아침에 얼굴 비추고 바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한때는 명절 당일에만 상을 10번을 차린 적도 있었네요. 왜 그러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겠죠. 몇 년 전부터 남편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시어머니께 얘기를 꺼냈더니 돈 없다 이 한마디로 거절하시더군요.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큰 신우에게 어렵게 돈 얘기를 꺼냈는데 마찬가지로 없다 이 한마디였습니다. 부모 자식 간 형제 간에도 돈 거래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들 하는데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을 할 수 있는지 많이 속상했어요. 저희처럼 받은 것 없는 막내 신우만 저에게 많이 미안해 하더군요. 여유가 있으면 돈을 빌려줄 텐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시집살이에 힘들어 할 때도 많이 힘이 되어주던 막내 신우였어요. 저와 남편이 타지에 나가 빚 갚을 돈 버느라 힘들어 할 때 저희 아이들 유난히 예뻐해주며 챙겨준 고모였죠.
몇 년 전에 시동생들이 집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좀 지나니 신우들도 자주 찾아오더군요. 저도 남편 사무실에 함께 나가고 있는데 저희 없을 때만 시동생들과 신우들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큰애는 직장에 다니고 있고 작은애는 대학생이라 낮에는 거의 시어머니 혼자 계셨거든요. 단순히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동안 시어머니 드시라고 시동생들이 사왔다는 한우, 장어, 비싼 과일 같은 것들이 집에 넘쳐나더군요. 1년 정도 뒤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큰일 벌어지기 전에 건물과 땅을 얼른 아버님 이름으로 명의 변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남편도 시어머니 말씀에 많이 놀랐어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시동생들과 신우들이 찾아와서 시어머니에게 맛있는 것들 사다 주면서 알랑거렸던 이유가 시어머니 남은 재산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에요. 처음에는 이것저것 사들고 와서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던 사람들이 점점 노골적으로 시어머니께 재산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께서 거부하셨더니 온갖 협박을 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저희에게는 면목이 없기도 하고 형제들끼리 싸움이 날까 두렵기도 해서 소가리만 하시다가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지금까지 사용했던 통장들을 모두 저에게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며칠간 시어머니의 오래된 통장들을 보며 참 많은 생각을 했네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도움 한 번 안 주셨던 분이 시동생들과 신우들에게는 이 땅 저 땅 팔아서 참 많이도 주셨더군요. 시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시던 남은 건물과 땅을 남편과 제가 공동 명의로 명의 변경을 했습니다.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었어요. 사실을 모르고 있던 시동생들과 신우들은 계속 시어머니를 찾아왔는데 찾아와서 시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어서 저와 남편이 시동생들이나 신우들이 집에 온다고 하면 집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있으니 시어머니를 괴롭히거나 협박을 하거나 하는 행동은 하지 못하더군요. 그리고 올해 초에 시어머니가 시동생들과 신우들에게 이렇게 찾아와 봤자 소용없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남은 재산 저희에게 명의 넘겼으니 너희들에게 줄 것 없다고 하시면서 너희들은 많이 갖다 썼으니 더 이상 욕심내지 말라고 하셨대요. 시동생들과 신우들은 찾아오고 저와 남편에게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해대고 한참 시끄러웠네요. 그 재산을 형이 왜 혼자 다 차지하냐고 소리를 지르는 시동생, 딸은 자식 아니냐고 소리를 지르던 신우,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들더군요. 시어머니가 연세는 있으셔도 워낙 정정하셔서 시동생들과 신우들에게 소리 지르시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집안을 위해 뭘 한 것이 있냐고 하시면서 큰애 내외가 다 했으니 재산을 다 가져도 된다고 하셨죠. 시어머니에게 말이 안 통하니 시동생들과 신우들은 저와 남편에게 따지더군요. 노쇠하신 시어머니 뭐라고 협박해서 재산을 갈취했냐고 묻는데 본인들 도시락 싸서 학교 보내고 아프면 약 지어다 먹였던 저에게 그렇게 나올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시동생들과 신우들이 한동안 다 함께 몰려오기도 하고 따로 찾아와서 억울하다고 울며불며 난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찾아온 날은 저희 남편에게 막내 시동생이 욕을 하기도 하더군요. 그날은 막내 신우도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그랬어요. 막내 신우에게만 재산을 나눠줄 것이라고요. 너희들은 충분히 다들 가져갔다고 했더니 본인들이 가져간 것이 뭐가 있냐고 하면서 나중에라도 소송을 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시어머니가 다행히 오래된 통장까지 전부 모아두고 있었는데 거기에 너희들이 소송을 해봐야 전혀 소용이 없을 증거가 남아있으니 해볼 테면 해보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다들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받은 것 없는 막내 신우에게만 재산을 나눠줄 것이니 그리하려고 남편이 말하는데 시어머니도 그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시동생들과 신우들이 안 찾아오더군요. 막내 신우 빼고 나머지 시동생들과 신우들이 지금은 좀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못된 짓만 안 했다면 나중에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도와주지 않았을까 해요. 남편은 절대 그것들에게 한 푼도 못 준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막내 신우에게는 일단 어느 정도라도 해주겠다고 했지만 본인은 잘 살고 있고
그동안 큰오빠네가 고생 많이 했으니 본인에게는 안 줘도 된다고 합니다. 남편과 저는 막내 신우에게만큼은 꼭 재산을 나눠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환갑이 지난 나이에 먹고 살만하면 되지 재산이 뭐가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도 저도 젊을 때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아등바등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하곤 해요. 집안이 뭐가 중요하냐고 내 마누라와 내 자식들이 더 중요하지 하면서 그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하는 남편을 보며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지는 않지만 자식들을 위하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후회하는 말씀을 은연중에 내비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제 자신을 돌아보곤 합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잘하고 살아왔는지,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들과 잘못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 반대는 아니었는지, 젊은 시절에는 60이 넘으면 세상을 전부 알게 되는 줄 알았지만 지금 저는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네요. 일은 여든이 되어도 배울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은 생각이 드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고생 많으셨네요. 어느 집이든 욕심만 많고 못된 형제들이 꼭 있나 보네요. 뒤늦게나마 쓰니님의 고생이 빛을 보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멋지고 값진 인생 사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시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자 재산을 나누자고 하던 형제들을 시원하게 참교육을 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중고생 아이 둘 있는 여자입니다. 형제는 어렸을 때나 형제이고 각자 시집 장가가면 남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남남만도 못한 경우가 많은가 봐요. 남편의 형제들과 유산 문제로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고성이 오가고 법적인 문제까지 언급이 되었지만 시원하게 해결이 되긴 했네요. 남편은 4남매 중 장남입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할 당시에 시부모님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시부모님의 도움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저희가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난 후부터 시부모님의 경제력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이 있는 지역이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서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땅값이 오르기도 하고 수용이 되기도 하면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피게 된 것이에요. 시부모님의 경제적 형편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 후에 결혼한 시동생은 시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집을 마련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 둘 다 가게를 차리는데 시부모님이 경제적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는 전혀 지원을 받은 것이 없었는데 시동생과 시누들을 도와주시니 저와 남편은 시부모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결혼할 때 시부모님은 시골에 얼마 나가지도 않는 땅을 가지고 계셨고 농사를 짓고 계신 때라서 저희가 맞벌이로 도움을 드려야 할 형편이었으니 저희 결혼에 시부모님이 지원을 못 해주신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완전히는 아니어도 그때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공공연히 불만을 말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후 18년간 저희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워낙 알뜰함이 몸에 배인 분들이라 시부모님은 저에게 살림에 대해 잔소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 힘이 들기도 했습니다. 시부모님의 잔소리는 나쁜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차차 받아들이게 되었고 지금은 시부모님의 살아오신 방식이 저에게도 들어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검소와 근검절약에 대한 잔소리 외에 시부모님은 참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자식들 모두를 당신들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셨고 손주들은 더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다가 시아버지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남은 재산은 시골 땅 하나였고 그 당시에 5억 원 정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으로 시부모님이 담보대출을 받아 부채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때까지 시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이 없었고 그 후로도 평생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 자식이라 시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 앞에서 그 땅은 저희에게 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욕심을 낼 만한 가치가 없는 땅이어서 그랬는지 시누이들과 시동생은 시아버지의 그 말씀에 당연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5년 전쯤 시어머니께서 저희에게 그 남은 땅을 남편 명의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며 시어머니는 제가 그때까지 시부모님을 친부모처럼 모시고 살았다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보다 더 괄괄한 성격을 가진 시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눈물이 나서 시어머니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 저와 남편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큰 병에 걸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에게 명의 변경을 하고 몇 년 뒤에나 동생들에게 얘기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부터도 저희가 그 땅에 대한 세금을 냈지만 그 후에도 세금을 계속 내왔습니다. 세금이 점점 올랐는데 시골 농지인 땅이라 세금 부담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 땅을 남편의 명의로 하고 난 후에 가끔 힘든 때에는 그 땅의 시세가 올라가고 그 땅의 주변이 좋아지는 것을 보며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 땅이 남편의 명의가 된 지 3년 만인 2년 전에 저희 시어머니께서 치매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중증은 아니었지만 치매에 걸리기 전보다는 모시고 살기가 힘들긴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얼마나 고생하시며 살아오셨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양원에 보내라는 주변의 권유를 모두 뿌리치고 살았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드리게 되면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마음 아파할 것 같아서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근래 들어 남편의 동생들은 그 땅의 시세가 예전보다 많이 오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동생과 시누이들은 다 같이 찾아와서 저와 남편에게 재산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했지만 남편은 순하기만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군요. 시누이들의 말은 오빠가 고생했던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부모의 재산을 모두 갖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들에게도 권리가 어느 정도는 있으니 생각해줘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나서서 왈가왈부하면 큰 소리가 오갈 것 같아서 참고 있는데 남편이 동생들에게 얼마씩 나누면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한 푼도 뺏기기 싫었지만 속으로는 한 1억씩 요구한다면 수용할 의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과 시누이들은 남편에게 각자 3억씩 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되면 형제들 모두 그 땅을 공평하게 나누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표정이 굳어지면서 동생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동생들에게 땅값이 오르기 전에는 아무 말도 없다가 요즘 들어 땅값이 오르니 그런 소리를 하냐며 오랜 시간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고 지금까지 우리는 부모님의 지원을 받은 것이 없으니 그 땅은 우리가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정신이 온전하셨다면 난리를 치시고 중재를 해주셨겠지만 안타깝게도 치매에 걸리셔서 어쩌지 못하셨습니다. 그날은 결론이 나지 않고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 뒤로 시동생과 시누이들은 저와 남편을 전화로 괴롭혔습니다. 부모님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면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재판을 하겠다는 말까지 들리니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시동생과 시누이들이 다 같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동서와 고모부들도 함께 왔더군요. 와서 또 같은 얘기를 했고 남편은 또 같은 얘기로 반박을 했습니다. 보다 못해 제가 나서서 도련님과 아가씨들 지금까지 시부모님께 지원받은 것이 있지 않냐고 했더니 그것은 증거가 없어서 나중에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나중에 재판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받은 것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땅을 나누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얘기는 첫째 시누이 남편이 한 얘기였어요. 남편은 그 말에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거지 새끼를 사위 삼고 그럴듯한 가게를 차려줬더니 욕심에 끝이 없다며 쌍욕을 했습니다.
저는 고모부에게 나도 시댁일이라 잠자코 있는데 고모부가 어딜 나서냐고 했어요. 시동생과 시누이들은 고모부 편을 들어 말하고 남편은 동생이란 것들이 다들 이렇게 망나니 같은 것들만 있다고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서류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 명의가 남편과 저의 공동 명의로 돼 있는 서류를 동생들에게 보여줬어요. 어머니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나올까봐 그렇게 명의를 가져가라고 했나 보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욕심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동서가 나서서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꼬셔서 명의 이전을 한 것이니 법적으로 안 될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오는데 제가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언제 증여받았는지 잘 보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은 것이 언제인지 생각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법을 제대로 알고 얘기하라고 했더니 동서는 아무튼 이건 말이 안 된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남편은 동생들에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받은 것과 그 당시 이 땅의 값어치가 비슷했다는 것을 알라고 말했어요. 부모님은 모든 자식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주셨고 우리는 평생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으니 너희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받은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남편의 말이 법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도의적으로는 지극히 옳은 말이라고 했어요. 큰 시누이는 그래도 자기는 억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가씨가 억울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계속 억울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저희 고등학생 큰아이가 나와서 다들 가시라고 말했어요. 작은아빠와 고모들 지금까지 할머니 걱정하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면서 이제 와서 이러시냐고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도 말라고 하더라고요. 큰아이가 무슨 일 저지를 것 같은 표정으로 있으니 더 이상 말 못하고 시동생과 시누이들은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연락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동생들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으니 부양비를 내라고 했대요. 한 달에 100만 원씩으로 잡아 각자 25만 원씩 내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병원비는 그때마다 알려줄 것이니 병원비의 4분의 1씩 매번 내라고 했대요. 몇 번 전화를 해서 이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남편의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남편은 형제가 있지만 남만도 못한 관계가 된 것 같아요. 형제들이 요구하던 돈을 저희가 순순히 주었다 하더라도 형제 관계가 좋아졌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다 잊고 아이들 입시에나 신경 쓰려고 합니다. 돈과 권력에는 부모 형제도 없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시어머니께서 치매가 온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사전 증여를 해주셨나 봅니다. 정말 사이다네요. 이번 사연은 어릴 때부터 쓰니님을 괴롭히던 친정언니에게 시원하게 참교육을 하고 인연을 끊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저는 친정 식구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몇 달 전에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 재산을 나눠달라는 언니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언니는 제가 우습게 보였나 봐요. 엄마의 재산 언니와 나눌 수도 있었겠죠. 근데 언니에게 시달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언니에게 엄마의 유산을 나눠주기 싫었습니다. 언니는 소송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한참 웃어주었어요. 소송이 될 일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네가 너무 한심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네가 미친이라 이혼당한 것이고 딸도 너 닮아서 벌써부터 못돼 처먹었다고 평생 그렇게 살라고 악담도 했어요. 이 정도로 언니란 인간에게 괴롭힘을 당해왔던 것이 속 시원해지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시원합니다. 앞으로 또 갚아줄 날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20살이 넘어서 집안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입 밖으로 내본 적은 없는 이야기였어요. 저희 아빠는 저희 엄마와 재혼을 했습니다. 아빠는 이혼을 했고 언니와 둘이 살다가 처녀인 저희 엄마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빠와 결혼하고 엄마는 저를 낳아서 언니와 저는 배다른 자매인 것이죠.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못되게 굴었습니다. 엄마는 저와 언니를 공정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래도 언니 편을 많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엄마에게 있어서 언니는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니 더 잘해줘야 한다고 생각했겠죠.
어렸을 때부터 언니는 저를 자기 기분에 따라 대했습니다. 자기 기분 나쁘면 꼬투리 잡아서 저를 심각하게 모자란 아이로 몰아갔습니다. 욕을 하는 것은 다반사였고 때리는 일도 많았어요. 부모님 계실 때는 평범한 자매처럼 지냈습니다. 저와 단둘이 있을 때만 저를 그렇게 괴롭혔죠. 부모님 두 분 다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집에 언니와 둘이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엄마에게 언니가 하는 짓을 이르거나 하면 언니가 저를 더 괴롭힐 것 같았는지 말을 하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언니와 5살 차이라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범접할 수 없는 차이가 있었어요. 제가 중학생일 때 한 번은 언니가 별것도 아닌 것으로 저에게 욕을 하고 비난을 하더니 분이 안 풀렸는지 저를 때리더라고요. 저도 그때 이성을 잃고 언니와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습니다. 언니가 저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컸지만 악으로 싸웠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언니도 저와 싸우는 것이 무서웠는지 말로만 괴롭히더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자기는 부모님의 딸이고 저는 아빠가 들여온 딸이라고 하면서 괴롭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언니의 그 말을 믿고 참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부모님 안 계실 때 가끔 가다가 넌 엄마 딸이 아니잖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괴로웠어요. 언니는 제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즐겼던 것 같아요. 대학생이 되어서 제 이름으로 호적 등본을 뗄 일이 있었는데 그때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아빠의 전처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언니가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성인이 되고 얼마 안 되어 언니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언니는 이혼을 했어요. 조카들이 어려서 언니는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를 몇 년간 지원받아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30살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해서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어요. 평범한 시댁, 평범한 남편 만나서 아이 둘 낳고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언니는 혼자서 반대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였지만 제가 결혼하는 것 자체가 질투가 났던 것 같습니다. 제가 35살에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아빠 재산 정리를 하는데 아빠 재산은 부모님이 살고 계신 빌라 한 채가 전부였어요. 저희 엄마는 언니에게 아빠 재산의 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을 엄마와 제가 반씩 나눴고요. 원래는 배우자가 반을 갖고 나머지 반을 자식들이 나눠 갖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엄마 의견에 저는 토달지 않았습니다. 가정사를 모두 알고 있었고 가슴으로 낳은 언니에게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을 이해했으니까요. 그리고 몇 달 전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긴 투병 생활 끝에 돌아가신 것이라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40 넘은 나이에도 이제 세상에는 엄마마저 안 계시다 생각하니 의지할 곳이 없어 너무 힘들 것 같았습니다. 아픈 엄마도 엄마라고 마음속으로 많이 의지하고 있었나 봐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서부터 언니는 엄마의 재산에 대해서 얘기하더군요. 엄마를 잘 보내드리는 것만 생각하고 싶어서 언니의 말에 별 대꾸를 안 했는데 언니는 저에게 욕을 하며 엄마의 재산을 나누는 것에 대해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아빠 돌아가시고 좀 더 작은 빌라로 이사해서 살고 계시던 집과 외할아버지로부터 받은 빌라 한 채 이렇게 있었습니다. 언니는 자기가 장녀이니 원래는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것인데 그냥 엄마 명의의 집 2채를 저와 한 채씩 나누자고 하더라고요. 두 집의 집값이 별 차이는 나지 않는데 언니는 더 비싼 것을 자기가 갖겠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웃음부터 나왔습니다. 아빠 돌아가셨을 때 언니는 반을 가져가지 않았냐고. 그런데 엄마의 재산도 언니가 더 가져가는 것이 말이 되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장녀이니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하더군요. 못돼 처먹어서 어렸을 때부터 동생 괴롭히고 커서도 부모님께 손 벌리고 사는 것이 장녀의 역할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별 생각 없었는데 언니가 이딴 식으로 나오니 엄마의 재산 한 푼도 안 주고 내가 다 가질 것이라고 했어요. 네가 뭔데 그걸 네 마음대로 결정하냐고 하는 언니에게 나는 우리 엄마 딸이고 너는 우리 엄마 딸이 아니니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네가 어렸을 때 반대로 얘기하면서 나를 괴롭힌 것은 기억나냐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이유 없이 나를 괴롭혀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들었다고 하면서 너는 나에게
돈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언니는 엄마의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라더군요. 되지도 않을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너무 웃기다고 한번 웃어주고 어디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를 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친정 식구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언니는 부를 때만 언니였지 저에게는 동생을 위해주고 걱정해주는 언니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마음 편합니다. 내가 괴로운 시간을 보냈던 어린 시절을 엄마가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때는 원망도 했지만 엄마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남편과 아이들만 생각하며 살면 되겠네요. 차라리 마음 편합니다.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네요. 가장 상처를 주는 대상은 가장 가까운 사람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위로가 필요한 사연인 것 같네요. 이번 사연은 부모도 몰라보고 재산에만 욕심 많은 큰아주버님네로부터 시어머니를 구하신 효부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큰형님이 본색을 드러내길래 큰형님이 그렇게 원하던 시부모님 재산 전부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재산에 눈이 멀어서 어머님 앞에서 쇼까지 하던 큰형님 내외에게 당신들 몫은 없다고 계속 알려줄 생각입니다. 저희는 20대 중반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과 함께 옷장사를 해서 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젊은 나이부터 남부럽지 않게 돈을 벌었고 결혼할 때 원룸 비슷한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아파트도 있고 월세가 나오는 작은 건물도 하나 있을 정도예요. 장사를 하면서 돈 버는 재미에 아이는 좀 늦게 낳았습니다. 아이 낳고 얼마 안 되어서 다시 일하기 시작했고 아이는 하나예요. 저희는 시댁과 친정의 자식돌이도 열심히 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집에 더 잘하려고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의 마음이 너무 예뻐 보이고 고마워서 시댁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고 했어요. 부모님께 돈을 드리는 것만이 자식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워낙 저희 친정엄마에게 전화도 자주 드리고 자주 찾아뵈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만큼 저도 시부모님께 전화도 자주 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살았죠. 친정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저희 큰오빠가 저희 부모님 재산을 전부 차지해서 친정과는 왕래하지 않습니다. 큰오빠는 저희 아빠 돌아가시고 저희 엄마 아프신 와중에 전부 명의를 자기 명의로 바꿔놓았어요. 친정재산 얼마 안 되는 것에 대해 솔직히 욕심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큰오빠가 그런 비열한 방법으로 부모 재산을 전부 가져가고 동생들을 약올리듯이 말을 해서 감정이 상했던 것이죠. 자기는 부모님 재산에 일조를 했고 장남으로서 역할을 다했는데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재산 분배를 하면 너희들과 재산을 똑같이 분배해야 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말도 안 된다고 공공연연하게 동생들 앞에서 말하곤 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웃긴 말이냐 하면 큰오빠는 자기 자식들을 유치원부터 학교, 학원, 입는 옷 등 항상 최고급으로 키웠는데 그 비용이 전부 저희 부모님께 징징거려서 얻어낸 것이었어요. 이렇게까지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저희가 부모님께 드렸던 돈도 큰오빠네로 들어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큰오빠의 말과 행동 때문에 친정은 큰오빠 빼고 나머지 형제들만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정도입니다. 시댁과는 지금까지 왕래를 해왔어요. 지금 대학생인 저희 아이가 중학생일 때부터 시댁과도 왕래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 남편 형제들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님이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셔서 말 그대로 오늘 내일 하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저희 시아버지는 옛날 분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 재산은 장남에게 거의 다 주고 나머지 자식들에게는 돈 1,000만 원씩 나눠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것에 저희는 불만을 갖지 않았어요. 저희는 시댁의 자식돌이를 해왔던 만큼 경제력이 있었기 때문에 시부모님 재산을 적게 받는 것에 대해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는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생각이 다른 분이세요. 자식들 서열에 상관없이 부모에게 잘한 자식에게 큰 몫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시죠.
저희가 시댁에서는 막내인데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가지고 계신 땅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주고 나머지는 다른 형제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크다는 것을 빼고 나면 얼마 되지 않아요? 시어머니의 생각 때문에 시댁 형제들이 대판 싸움이 나곤 했었죠. 일반적인 말싸움 정도가 아니라 큰아주버님과 시누이들이 각자 본인이 많은 재산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말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싸웠던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고함이 나오고 위아래도 없이 쌍욕이 난무하면서 내 거다 내 거다 하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큰아주버님은 저희 시어머니를 구슬려도 보고 협박도 해보고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원래 생각대로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혼자 사시기 힘드시다고 말씀하셔서 너무 놀랐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해서 바로 시댁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얼른 짐만 챙겨서 너희 집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와서 시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 참 놀라웠어요. 한 달 전쯤에 가까이 살며 시어머니를 살펴드리던 큰아주버님네가 안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긴 왔는데 와서 시어머니를 챙겨드리거나 할 생각은 안 하고 협박하고 괴롭히기만 했다고 해요. 큰형님은 계속 시어머니께 잘해드렸는데 그게 다 쇼였다고, 내가 그런 쇼에 속을 줄 아냐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더군요. 큰아주버님은 시어머니를 협박하고 큰형님은 시어머니께 잘 해드린 다음에 큰아주버님이 큰형님에게 착하게 굴지 말라고 난리를 치고 그러면 시어머니가 착한 맏며느리 불쌍해서라도 재산을 내놓을 것이라는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말씀이 내가 그 못된 년한테 속을 줄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데? 였어요. 시어머니는 그 욕심만 많은 큰형님이 시어머니를 잘 챙겨드리는 것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계속 잘하니 맏며느리한테 마음이 좀 기울었는데 마당에서 큰형님과 큰아주버님이 웃으면서 대화하는 것을 보고 알아차리게 되셨다고 해요. 그날 큰형님이 시어머니 찾아가서 착한 척하며 챙겨드리고 큰아주버님이 찾아와서 큰형님에게 난리를 치는 쇼를 하는 중이었나 봐요. 그런데 큰아주버님이 큰형님에게 시어머니 앞에서는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마당에 나가서는 둘이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둘이 짜고 시어머니 앞에서 쇼를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셨죠? 순간 저는 시어머니가 상상을 하신 일은 아닌가 했어요.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 말이죠. 시어머니는 저에게 큰형님이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착한 척을 했던 것이 큰형님의 본심이었다면 저에게 시어머니를 본인 대신 모시고 살 것이냐고 고맙다고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셔온 날 시어머니께 큰형님이 전화를 했더군요. 옆에서 들었는데 별 얘기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전화로 큰형님께 이제 막내 아들네 와서 편하게 살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는 저도 긴가민가 했습니다. 다음날 큰형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더군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정신도 온전치 않으신데 모시고 살기 힘들 것이라고 제 걱정을 해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아이도 할머니 계셔서 좋다고 한다 말했는데 큰형님은 저에게 부모님 재산은 건드리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더군요. 저희는 노후 준비도 다 돼 있고 부모님 재산에 욕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로 큰형님에게 이틀에 한 번꼴로 전화가 오고 큰아주버님은 저희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당장 시어머니 모시고 내려오라고 난리를 쳤다고 해요. 큰형님이 전화를 할 때마다 재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슬쩍 큰형님을 떠봤습니다. 요즘에는 부모님 재산 어차피 자식들 모두 공평하게 나눠 갖게 돼 있으니 걱정 마시라고 말했더니 큰형님은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장남에게 재산을 전부 주신다고 했었다. 장남이 부모 재산을 받고 나머지 자식은 주면 받고 아니면 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참 하더니 저에게 행여라도 부모 재산에 눈독 들이는 일 없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저희는 그야말로 자수성가를 했고 본인들은 부모님 곁에 살면서 지금까지 도움받고 살았으면서 어떻게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큰형님에게 안 그래도 어머님이 재산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 것 같다고 남편에게 재산 가져가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했더니 큰형님은 갑자기 저에게 쌍욕을 퍼붓더군요.
너희들이 뭐라고 꼬드겼길래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하는데 시어머니 말씀이 전부 맞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한참 욕을 하더니 큰형님은 시어머니를 저희가 강제로 모시고 간 것으로 신고를 하겠다고도 하고 부모님 재산 건드리기만 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도 하고 별의별 협박을 다 하더군요. 어머님이 우리와 함께 살겠다고 하시는데 신고하면 뭐가 달라지겠냐고 대답했고 부모님 재산은 부모님 마음이지 거기에 자식이 뭐라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많은 남편 형제들 중에서 우리만 자식돌이를 했고 나머지 형제들은 시부모님한테 지금까지 도움만 받고 살지 않았냐고 했어요. 그리고 요즘은 100세 시대라서 우리가 앞으로 시어머니 모시고 20년 넘게 살 것인데 우리가 재산 물려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큰형님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알아듣지도 못할 쌍욕을 하길래 전화 끊었어요. 그날 큰형님과 통화한 내용을 남편에게 들려주었더니 남편도 화가 나서 벌벌 떨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부모님 재산에 진심으로 욕심 없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재산 모두 남편 명의로 명의를 변경하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남편 형제들과 공평하게 나눌 생각이고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 큰형에게는 나눠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부모 재산에 기여한 것도 없이 본인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재산에 욕심을 부리며 어머님을 협박하고 생쇼까지 한 것이 너무 괘씸해서요. 남편 형제들 중에서 막내 시누이만 저에게 전화해서 자기 엄마 성격이 대단해서 모시기 힘들 텐데 큰 결심을 해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저희 시어머니 성격 대단하시죠? 호미를 손에서 놓지 않고 아버님과 함께 고생하시며 수십 년을 사셨던 분이신데요. 그렇게 농사를 지어 조금씩 조금씩 땅을 사서 재산을 늘리신 분이세요. 그런 분을 협박해서 재산을 뺏으려 했던 큰아주버님 내외에게는 앞으로 땡전 한 푼 돌아갈 일 없도록 할 것입니다. 남편 형제들에게 좋게만 대했는데 시어머니 모시고 살려면 이제부터는 좀 세게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이 주변에 휘둘리지 않아야 어머님도 편안하실 테니까요. 돈과 권력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없다더니 정말 큰형님네가 너무하네요. 경제력도 있으신데 효심까지 깊으신 쓰니님 부부 복 받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 이번 사연은 처가 재산에 집착하는 남편이 싫다는 아내의 글에 대반전 남편의 글이 올라온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남편과는 동갑이고 내년에 학교 들어가는 아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한동안 맞벌이 했었고요. 친정아버지 80 다 되어 가십니다. 39살 된 오빠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지금까지 저희 오빠는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빠는 저희 부부와 친정부모님이 주는 용돈으로 살아왔어요. 성격이 좀 소극적이지만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취직을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오빠는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 준비를 한다고 7급을 준비했습니다. 7급 준비하며 2년여간 어느 절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7급은 너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며 9급을 준비한다고 고시원에 들어가서 또 2년을 준비했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 놀고 먹던 오빠는 부모님 돈 빼서 프랜차이즈 디저트 카페 예쁘게 차렸다가 망했습니다. 그 뒤로 돈 벌 생각은 포기했는지 부모님 등골만 빼먹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으니 결혼은 꿈도 못 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저에게 오빠가 다시 사업을 하려 하냐고 묻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오빠가 남편에게 세금에 대해 상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여쭤봤더니 처음에는 말씀을 안 해주시다가 제가 닥달했더니 부모님 명의로 돼 있던 상가 건물이 오빠에게 증여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증여세만 3억이 넘는 돈이 들었는데 이 증여세도 부모님이 내주시고 오빠에게 명의 이전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더 열받아 하고 있어요. 저희 몰래 오빠 이름으로 부모님 재산을 넘겨주신 것에 대해서 남편이 뭐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소송을 걸어서라도 우리 권리를 찾자고 하는데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말을 남편에게 듣기 전까지는 부모님께 서운한 마음이었지만 소송 얘기를 남편에게 듣고 나니 남편에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친정재산에 집착하는 남편이 무섭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혼도 고려 중입니다. 남편의 항변글입니다. 윗글 쓴 사람의 남편입니다. 아내와 한동안 말다툼을 하다가 지쳐서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내는 중에 아내가 저에게 이 글에 달린 댓글을 보라고 하더군요. 댓글 전부 읽어보고 제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알라고 하면서요. 댓글을 전부 읽어볼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개 읽다가 말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을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아내의 글에는 중요한 얘기가 빠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사람 사이에 싸움이 나면 대부분 돈 문제 아니면 섹스 문제 두 개밖에 없다고 하더니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와 아내는 결혼할 때 양가에서 거의 같은 금액을 지원받고 결혼했습니다. 신혼집과 결혼 비용 공평하게 반반했고 예물 예당 같은 잡다한 절차들 모두 생략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들 결혼할 때 집 한 채 해주지 못하셨다고 지금까지 미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아내에게 시집살이 시키거나 하시는 일 전혀 없으셨고 아내는 본가에 명절 빼고는 거의 찾아뵙는 일 없습니다. 아내의 글에 보면 아내가 결혼하고 한동안 맞벌이를 했다고 했는데 아내는 결혼하고 3달 지나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곧바로 퇴사를 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모아놓은 돈이 어느 정도는 있었고 아내는 모아놓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저는 전혀 따지지도 않았고 따질 마음도 없었습니다. 저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대출 없이 시작해 아이 하나 키우며 외벌이로 생활을 해도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돈을 더 모을 수 있었죠. 아내가 말한 대로 얼마 전에 형님이 저에게 세금 문제를 상의하더군요. 세금 문제를 상의한다기보다는 장인어른의 상가 건물을 본인이 증여받았다는 것을 저에게 통보하기 위해 저를 불렀다고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형님이 하는 말이 증여세를 얼마를 냈는데 세무사가 일을 제대로 한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형님은 제가 당황스러워하는 것을 보며 웃는 표정으로 저를 약올리듯 신나게 얘기하더군요.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딸은 출가 외인이니 아들인 본인이 부모님 재산을 증여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아내 단속 잘해서 집안에 시끄러운 일 없도록 하라고 말하더군요. 처가 재산 장인 장모가 마음대로 한다는데 네가 당황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하실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당황을 했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저희 결혼 후에 처가에 빌려드린 돈이 2억 가까이 됩니다. 형님이 장사한다고 상가 건물을 담보로 받았던 대출금이 아직 고스란히 남아있고 이자만 갚고 있습니다.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로 이자 갚고 생활비로 충분하겠지만 저희에게 빌린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는 말씀은 지금까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처가 재산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형님을 만났을 때 형님에게 그럼 제가 빌려준 2억 가까이 되는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본인이 빌린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하신 일이니 부모님께 물어보라 했습니다. 워낙 현금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아닌데다 전 재산을 형님에게 증여해 주신 상황인데 장인어른이 무슨 수로 제가 빌려드린 돈을 갚으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날 아내에게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우리가 빌려준 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쭤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련히 알아서 주시겠냐고 성질을 부리면서 처가 재산에 그렇게 악착같이 집착을 하냐고 하고는 저에게 실망했다고 하더군요. 실망이나 마나 내가 한 달 용돈 40만 원 쓰면서 외벌이로 모은 돈인데 그 돈을 돌려받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하는 말이라고 했더니 아내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계속 저를 처가 재산에 욕심이나 부리는 양심불량으로 몰아갔습니다. 내가 내 돈을 받겠다는데 뭐가 양심불량이냐고 했더니 우리가 결혼하고 모은 돈인데 저 혼자 모은 돈이냐고 하더군요. 도저히 말이 안 통해서 그럼 그 돈 나는 못 받는 것이냐고 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정말 황당했습니다. 주시면 받고 아니면 못 받는 것이라더군요.
부모님한테 빌려준 돈에 집착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하더니 처가에 재산 있는 것을 보고 빌려준 것이냐 하길래 맞다고 했습니다. 재산 있어서 못 받지는 않을 것 같아서 빌려준 것이라고 했더니 순수한 마음으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실망이네 어쩌네 하는데 정말 아내가 정상인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형님이 나 불러서 증여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 척 하면서 재산은 자기가 다 가질 것이니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욕심을 부린 적도 없고 그냥 우리가 빌려준 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가 궁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에 아내가 그냥 이혼하자 하더군요. 그러자 했습니다. 집은 양가에서 반씩 도와줘서 산 것이니 반으로 나누면 되고 처가에 빌려준 돈은 결혼 전에 내가 모은 돈도 있고 결혼 후에는 외벌이로 모은 돈을 합친 돈이니 8대 2로 나누자고 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 아내는 처가에 이틀 동안 아이 데리고 가 있더군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저에게 잘못했다고 울며 빌더라고요. 아내의 바뀐 태도에 또 한 번 당황했네요. 저는 이제 다 필요 없다고 아이는 키우기 싫으면 내가 키울 테니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계속 미안하다고 하는데 난 이제 소송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태도를 바꾼 이유는 알고 보니 친정에 가서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왔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아내에게 너희는 먹고 살만하고 오빠는 능력이 부족하니 재산 증여해 주신 것이라고 아내에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빌린 돈은 집 살 때 보태준 돈이랑 비슷하니 그냥 그런 줄 알고 욕심내지 말라고 하셨다네요. 아내는 저와 이혼한 후가 막막했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혼할 것이라고 아내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에게 소송을 해서라도 돈을 돌려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혼하고 내가 집값의 반만 받으면 저는 처가에서 받은 것이 없으니 우리가 빌려드린 돈 받을 자격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아내가 계속 잘못했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이지 한시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습니다. 소송이혼 알아보고 있습니다. 형님에게 재산이 모두 증여된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나 했을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를 파렴치 안으로 몰아갔고 지금까지 처가에 거금을 빌려주면서까지 잘 해온 제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에게 실망한 것은 평생 갈 것 같아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괴롭습니다. 아내가 이혼 안 하겠다고 하면 이혼 소송도 할 것이고 장인어른이 돈을 돌려주시지 않으면 장인어른에게도 소송할 생각입니다. 처가에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되었더라도 아내가 저를 파렴치한으로 몰아가지만 않았다면 일이 이렇게는 안 되었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상의하기도 창피해서 한 번도 누군가에게 이런 사정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돈에 너무 집착을 하는 것인가요? 처남이 받은 재산 몇 년이나 지키고 있을까요? 곧 말아먹고 나몰라라 하면 장인장모 모셔야 할 것 같은데 외면하기도 어렵잖아요. 게다가 자존심까지 많이 상하셨는데 남편분께서 얼른 발을 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할머님께 잘하던 쓰니님 부부에게 할머님이 숨겨둔 재산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와서 난리를 치던 고모들을 참교육한 사연인데요. 후기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40된 경기도에 살며 아이 둘 키우는 주부입니다. 제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요. 일단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남편과 저는 결혼 15년 차입니다. 남편과 저는 유학 중에 만났어요. 순수하고 착한 모습에 남편에게 반해 있었는데 소심해 보이던 남편이 무슨 용기가 났는지 저에게 먼저 사귀자고 하더군요. 유학 생활이 처음에나 설레고 기대되었지 음식도 입에 안 맞아 힘들고 외롭고 하던 차에 남편과 서로 기대면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만남을 이어가다가 시부모님의 인품에 반해서 제가 남편에게 빨리 결혼하자고 졸랐어요.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남편은 부모님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다며 결혼은 천천히 하자고 하는 걸 제가 시할아버님과 시할머님에게 예쁨 받을 짓을 많이 해서 할아버님이 돈 다 대주신다며
저희를 결혼하라고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결혼을 하게 될 것이긴 했지만 그렇게 결혼을 앞당겨서 했네요. 제가 처음에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만 해도 시부모님은 평수는 크지만 많이 낡은 아파트에서 시조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계셨어요. 아버님은 술도 어디 나가서 드시지도 않고 집에서만 드신다는 말을 듣고 소박하게 사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박하신 분들이 얼마나 극진하게 시할머님과 할아버님을 모시는지 어린 제가 보기에도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저를 상냥하다며 많이 예뻐해 주셨고요. 시부모님이 두 분 모두 미모도 뛰어나시고 말씀을 얼마나 인자하고 부드럽게 하시는지 제가 두 분에게 너무 반해서 남편에게 결혼하자고 조르게 되었던 거예요. 결혼을 하고 시댁의 사정을 알게 되면서 놀라운 일의 연속이더군요. 남편 친구들이 연애할 때 남편을 부잣집 아들이라고 말하곤 했는데 저렇게 옷도 촌스럽게 입는 남자가 무슨 부잣집 아들이겠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시부모님은 땅도 꽤 있고 모대학 전철역 근처에 4층짜리 건물도 가지고 계시더군요. 언젠가 어머님이 당신 살아오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젊어서 남대문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셨대요. 지금도 그 점포를 가지고는 계시지만 운영은 다른 분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남대문에서 옷 장사를 하시면서 새벽까지 일을 하시고는 오전에 집에 들어오셔서 어머님이 집안일 다 하시고 몇 시간 자고 저녁에 또 일을 나가셨다고 해요. 장사가 잘 되어서 아버님은 옷 공장을 차려서 그 공장에서 남대문 시장에 어머님의 점포와 다른 점포로 옷을 공급했고요. 남편이 어린 시절 7, 80년대에 시부모님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던 것 같아요. 돈이 벌어져서 어머님과 아버님은 잠을 얼마 못 자고 식사를 하실 시간도 없으셨지만 너무 행복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부모님이 그렇게 잠잘 시간도 없이 일을 하시는 동안 남편과 시동생은 할머님이 돌봐주셨대요. 어머님이 말씀하시길 고모님들이 와서 그렇게 못되게 굴고 할머님이 고모들 편을 들어주었어도 저희 남편과 시동생을 할머님이 돌봐주셔서 일을 할 수 있었으니 어머님 아버님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것에 할머님과 할아버님 공도 크다고 가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고모님들은 저희 어머님에게 꽤나 시자짓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누구 흉을 보는 분이 아니시라 잘은 모르겠지만 언젠가 한번 할머님 앞에서 고모님들 얘기를 하다가 그년들이 진짜 라고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머님이 이런 욕을 하신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기도 하면서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라면 고모님들이 한 행동들이 어땠는지 짐작이 가더라고요. 우리 어머님 같은 분에게 고모님들이 시자짓을 하면 안 되죠. 시부모님 모시고 장사하며 집안을 일으킨 며느리인데요. 그렇게 잘하고 사는 분이라서 질투가 나서 고모님들이 오히려 더 그렇게 못되게 구셨을까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버시면서도 아버님과 어머님은 돈을 모으기만 하셨나 봐요. 돈을 쓰실 시간도 없으셨는지도 모르고요. 제가 결혼을 하고 2년 뒤에 시할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요. 할아버님 장례를 치른 이후에 고모님들과는 지금까지 왕래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화가 나는 일을 남편에게 들었습니다. 제가 재산 욕심 때문은 아니에요. 오해는 말아주세요. 남편이 아주 어릴 때 시댁에 살던 집은 서울 변두리의 단독주택이었대요. 시부모님이 돈을 많이 버셔서 건물도 사고 땅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하셔서 아파트로 이사를 해서 살았었는데요. 할아버님이 늘상 말씀하시기를 저희 시부모님이 할머님, 할아버님을 모셨으니 그 단독주택은 저희 시부모님 것이라고 하셨다네요. 근데 막상 시할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에게 그 집을 주지 않고 고모님들이 나눠 갖게 하셨대요. 고모님들이 집안에 한 일이 뭐가 있다고 그 집을 가져가나요? 제가 욕심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 않나요? 자기 오빠 잘 사는 게 배 아프고 새언니가 돈도 잘 벌고 부모님도 잘 모시면 고마워나 해야 하는데 질투나 해서 시짜짓이나 하던 고모님들인데요. 남편에게 들어보니 시부모님은 없이 사는 딸들이 짠해서 할아버님이 그런 결정을 하신 거겠지 하고 마시더래요. 그렇게 고모님들은 그 집을 받아가고는 할머님 홀로 남으셔서 기력이 떨어지시는데 여지껏 10년이 넘도록 한 번을 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년 전쯤에 할머님이 노쇠하셔서 요양원에 가게 되었는데요.
시부모님이 할머님 모시기 힘드시면 제가 모시겠다고 요양원 가시는 거 제가 울며불며 반대했거든요. 결혼 전부터 저를 친손녀처럼 예뻐해 주신 분이니까요. 차라리 요양원 비용으로 간병인을 붙여달라고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제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니 할머님을 모시겠다고요? 아이들이 더 크면 아무리 제가 주부여도 바빠진다고 그러지 말라시며 시부모님은 할머님을 요양원으로 모셨어요. 저도 할머님을 엄청 좋아하지만 어릴 적 부모님이 일하시느라 바쁘셔서 할머니의 손에 자란 남편은 어떻겠어요? 할머님이 요양원에 가셨을 때부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말마다 저는 남편과 할머님을 요양원으로 찾아뵈었습니다. 거동은 불편하셨지만 정신은 또렷하셔서 저희가 찾아가면 무척이나 좋아하세요. 우리 아이들도 주말에 자주 함께 가고요. 저는 그저 측은지심에서 할머님을 그렇게 찾아뵈었던 것인데 어느 날 남편과 저에게 할머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에 잠원동에 쌀 때 사놓은 아파트가 할머님에게 있다는 말씀이셨어요. 예전에 살던 단독주택은 할아버님 이름으로 돼 있었고 잠원동 아파트는 할머님 이름으로 하셨대요. 그 아파트를 남편에게 상속받아가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시부모님도 계시고 시동생도 있는데 무슨 말씀이시냐며 아버님과 얘기하시라고 남편이 할머님께 얘기를 했지만 할머님은 그 아파트를 아버님에게 주면 언젠가 시동생과 저희가 나눠 갖게 될 텐데 할머님은 그것도 싫다고 하셨습니다. 시동생이 결혼을 한 후로는 저희 시댁에 발걸음을 잘 안 했거든요. 할머님을 요양원으로 찾아온 적도 한 번도 없고요. 그래도 이건 너무 엄청난 일이라 남편이 혼자 결정할 수가 없으니 아버님과 다시 얘기하자고 할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님께서는 니들 아범과는 얼마 전에 다 얘기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더구나. 니들이 그 아파트 증여받을 수 있도록 니들 아범한테 세금도 다 내주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남편이 아버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할머님 말씀이 그러니 그대로 하라고 하셨대요. 할머님이 저희를 예뻐해 주셔서 자주 찾아뵌 것뿐인데 이렇게 큰 재산을 받아도 되나 하는 생각에 좀 떨리더라고요. 그야말로 평범한 직장 다니는 남편이 로또를 맞은 거잖아요. 잠원동이 어디에 있는 동네인지도 몰랐는데 강남 쪽에 있더군요. 그런 아파트가 평수가 작더라도 한두 푼이겠어요? 거기에다 자식도 아닌 손주에게 증여를 하는 것인데 그 세금도 한두 푼이 아닐 거고요. 근데 그걸 또 아버님이 내주시겠다니 저희는 그야말로 로또 맞고 세금도 안 내게 된 것이죠. 할머님과 시부모님의 뜻이 그렇다니 그냥 감사히 받자고 남편이 얘기하더라고요. 한 달여 정도를 절차를 밟아서 저희는 할머님이 주신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시고모님들 참 무섭더군요. 할머님 아파트를 저희가 받은 사실은 어떻게 알았는지 할아버님 돌아가시고 10년 넘게 연락도 없던 분들이 할머님을 찾아서 요양원에 왔다더군요. 고모님들은 울며 불며 자기네는 안 주고 그 아파트를 손자에게 주었다고 난리를 쳤답니다. 요양원 직원이 빨리 와보시라고 아버님께 전화가 와서 시부모님이 가보셨더니 고모님들이 그러고 있더래요. 가서 시부모님이 고모님들을 내쫓고 오셨다고 나중에 아버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그런 일이 없다가 어느 주말에 남편과 할머님 뵈러 요양원에 가 있었는데요. 고모님들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또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무서워서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는데요. 고모님들이 할머님께 그 아파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딸들은 자식도 아니냐며 난리를 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옛날부터 시부모님 모시고 살며 일도 잘해서 집안을 일으킨 우리 시어머니를 그렇게 괴롭히다가 할아버님 돌아가시면서 그 단독주택을 자기들이 나눠 갖고는 아무런 왕래도 없다가 10년이 지나 찾아와서 한다는 짓이 재산 자기들 안 줬다고 서운하다는 얘기라니요. 할머님은 고모님들에게 욕을 하시면서 딸년들 없는 셈 칠 테니 다신 찾아오지 말라는 말만 하셨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던 다른 어르신들도 고모님들에게 낯짝도 두껍다며 한마디씩 하시고요. 고모님들은 남편에게 갑자기 네가 뭐라고 꼬드겨서 할머님의 재산을 가져갔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남편은 의외로 의연하게 고모들이 재산에 욕심이나 있었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관심이나 있었어요?
내가 결혼하고 할머니 잘 모셔서 받은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고모들이랑 재산 나눠 가져야 한다고 안 될 일이라고 하면서 나한테 주셔서 감사하게 받았어요. 왜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부모의 재산을 자식들이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지 이건 할머니를 남편이 협박을 해서 재산을 갈취한 것이라며 고모님들이 계속 소리를 지르더군요. 할머님이 고모님들에게 아버지 재산 받아간 다음에 더 이상 받을 거 없는지 알고 10년 넘게 한 번도 안 찾아오던 년들이 이제 와서 나 두껍게 찾아와서 지랄이라며 당장 나가서 다신 오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옆에 계시던 어떤 할아버님께서는 고모님들에게 저런 것들은 삼천교육대를 보내야 한다고 하시고 어떤 할머니는 저런 것들은 지옥에 갈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이 와서는 이렇게 소란을 계속 피우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모들은 오늘은 가겠다며 가더라고요. 남편은 고모들을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말하길 고모들이 옛날부터 우리 집이랑 차이나게 없이 살아서 할아버지가 그 집 주었고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산 우리 부모님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고모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살면서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집 고모들 주는 것에 아무 말씀 안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할아버지 집 고모들이 받은 거 우리 부모님이 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만족을 모르고 고모들이 그따위로 거지근성을 갖고 사니까 지금껏 없이 사는 것이라고 남편이 말하더군요. 그리고 고모들이 그렇게 못되게 군 것이 괘씸해서 당연히 할도리 하는 평범한 내가 착해 보여서 이런 복을 받은 것 같다며 고모들에게 고맙다고 해야 할 것 같다고 약을 올리더라고요. 고모님들은 답답한지 가슴을 치며 궁시렁거리면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렇게 고모들이 가시고 잠시 뒤에 시부모님이 오셔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나 같으면 고모고 뭐고 그런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에게는 욕부터 나갔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좋게 말하고 보냈냐고요. 남편은 어렸을 때 고모들이 신우짓을 어머님께 할 때 한 번 고모들에게 덤빈 적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고모들한테 까불지 말라고 혼을 내셨다더군요. 남편도 그날 고모들에게 욕을 하고 싶었지만 아마도 어릴 적 그런 경험 때문에 자기가 그랬을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참 어머님이 인격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는 얼마 뒤에 할머님이 아버님께 말씀하셔서 할머님은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할머님이 아버님께 고모들 못 찾아오는 곳으로 가고 싶으시다고 하셨대요. 주말에만 할머님을 찾아뵙는 것이 항상 죄송스럽고 그랬었는데요. 이참에 남편과 상의해서 할머님께 아파트 받은 것을 핑계로 우리가 할머님 모시고 살겠다고 시부모님께 말씀드려 볼 생각입니다. 집으로 오시는 요양보호사만 붙여주시면 아이들 일 때문에 제가 외출하기도 괜찮고 집에 있을 때는 제가 말벗도 되어드리고 하면 좋잖아요. 남편을 키워주셨고 우리 부부를 전부터 그렇게 예뻐해 주셨는데 요양원에서 돌아가시게 두면 제가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시부모님이 안 된다고 하셔도 남편과 우격다짐으로 밀고 나갈 생각이에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 부자 됐어요. 후기입니다. 댓글에 많은 분들이 사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저희와 시부모님 복을 빌어주시는 분들께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무언의 압박 때문에 결국 할머님을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시부모님은 저에게 아이들 스케줄에 따라 너희들이 움직여야 할 때인데 할머님을 어떻게 모시겠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아범 능력으로는 평생 어림도 없는 재산을 할머님이 주셨는데 저희가 할머님 모시지 않으면 아이들 보기 부끄러울 것 같다고요.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었는데 시부모님은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부끄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면서 아버님이 우셨습니다. 저도 울고 남편도 울고 자신 있다고 걱정 마시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저도 겁이 나기는 했어요. 집으로 오시는 요양보호사를 알아봤는데 아버님이 요양보호사비는 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받은 것이 얼마인데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더니 너희는 손주지만 당신은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님이 저희 집으로 오신 날 남편이 저에게 고맙다고 하며 한참 울더라고요. 어렸을 때 바쁘신 부모님을 대신해서 돌봐주신 할머니와 같이 살게 되었다고 하면서 집 나갔다가 편안한 집으로 돌아온 기분이라고 말하는 남편을 보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님이 저희 집으로 오시고 저도 처음에는 적응하느라 정신 없었어요. 지금은 편안합니다. 할머님 돌봐주러 오시는 요양보호사분께서 참 좋은 이모님이시라 많은 것을 배우고 있네요. 저는 할머님을 잘 보살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하나라도 더 신경 써드리려고 했는데 요양보호사 이모님은 할머님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시도록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그 이모님이 말씀하시길 노인들은 최대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리지 말고 직접 하시도록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아이들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가끔 왕할머니 산책시켜 드려야 한다고 하며 모시고 나갔다 와요. 거동이 불편하셔서 휠체어를 타시는데 공원 한 바퀴 돌고 빵집에 가서 할머니 좋아하시는 빵 사드리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증손주들이 모시고 나갔다 오면 할머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오늘은 무슨 빵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고 해맑게 웃으시며 말씀하시는데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어, 어머님이 그 얘기 들으시고 아이들이 할머님 빵 사드리는 빵값은 당신들이 주셔야 한다고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돈을 주시는데 터무니없이 큰 돈을 주세요. 아이들은 자기들이 감당이 안 되는 큰 돈이라서 저에게 바로 맡기는데 남편은 그 돈은 시부모님이 저에게 주는 용돈이라고 하면서 모았다가 명품백을 사던지 옷을 사던지 하라고 그러는데 그럴 수 있나요? 아이들 이름으로 통장 만들어서 넣어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버님이 할머님 모시고 어디 다니고 하려면 너희 차가 한 대 더 필요한 것 아니냐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회사 차로 출퇴근하고 우리 차는 제가 거의 사용한다고 했더니 그럼 아이들과 할머님까지 함께 탈 일이 있을 텐데 큰 차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차를 뽑아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저희가 한사코 거절해서 차 얘기는 없던 것으로 되었습니다. 할머님이 오래 저희 곁에 계셨으면 해요. 할머님이 저희 집에 오시고 나서 아이들 행동도 많이 달라졌고 남편도 행복해 합니다. 저는 요양보호사 이모님이 계셔서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부담스러울 정도로 주변에서 칭찬이란 칭찬은 다 받고 있네요. 친정부모님도 저에게 칭찬 많이 해주셨어요. 당신들이 딸을 잘 키웠나 보다고 하시는데 할머님께 아파트 받고 난 후에나 모셔온 것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90 넘으신 귀여운 할머님 100세가 훨씬 넘어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신 분들께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저 감사하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정말 맑고 순수한 분이시네요. 정말 멋지십니다. 충신은 효자문에서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미래가 보이네요. 따뜻한 사연 감사합니다.